네, 이번 시간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특히나 이제 급성기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바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물과 또 이제 전체적인 치료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요.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바로 이게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자, 우리가 이것만 잘 조절하더라도 무증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증상을 완화시켜 주게 되고요. 특히나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는 요게 이제 증상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심박수 조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심방 쪽에 이런 빠른 맥박이 방실 결절을 통해서 결국 이제 빠른 심실 쪽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방실결전에서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을 또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베타 블로커라든지 CCB, 칼슘 채널 블로커죠. 그 다음에 디곡신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적으로 아미오다론까지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베타 블로커가 일단 1차 약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C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큰 계열로 나뉘죠. 혈관 선택성이 강한 놈과 비교적 혈관 선택성이 약하고 이제 심근 쪽에 작용하는 애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이 아닌 비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과 그냥 이제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이 있는데 요게 이제 혈관 선택성이 강한 거고요. 요게 이제 혈관 선택성보다는 심근 쪽에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핀으로 끝나니까요. 암로디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끝난 애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핀으로 끝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딜티아젬 핀으로 안 끝나죠. 그리고 베라파밀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쓰는 약물이 딜티아젬, 베라파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곡신도 쓸 수는 있는데요. 일단 얘는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감소 추세입니다. 쓰는 게요. 그 다음에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들을 써보고 그러니까 단독으로도 써보고 또 조합해서 써보더라도 그래도 심박수 조절이 신통치가 않더라. 그랬을 때 이제 예비적으로 쓰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언제 쓰냐? 혈력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때 그리고 이제 좌심실 기능이 워낙 떨어졌을 때 고려하는 약제다. 왜냐면요. 이게 효과는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미오다론은 심장 이외에 부작용이 좀 치명적인 게 있죠. 대표적으로 간질성 폐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의 가능성 때문에 아미오다론은 쉽게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급성기 기준으로 심박수 조절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절하려고 하면 목표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입원율, 사망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해서 봤더니 110회 정도가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0회분 미만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앞서서 심박수가 뛰는 게 다른 2차적인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감염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분비 질환 같은 것도 심박수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빈혈, 그리고 폐색전증 이런 것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심박수를 높이는 2차적인 원인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해서요. 이 사람의 좌심실 기능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 그러니까 이젝션 프랙션을 측정을 해봤을 때 40%가 안 되는 경우랑 40% 이상인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워낙에 지금 좌심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고 여기서는 지금 좌심실 기능이 좀 확보가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1차 약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타 블로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쪽에서 다 베타 블로커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CCB를 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CCB는 말씀드렸죠. 딜티아젬이나 베라파밀을 의미하고 얘네들은
심근, 그러니까 수축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음성 수축력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자심실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CCB를 쓴다는 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선 CCB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자심실 기능이 있을 때 CCB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는 딜티아젠, 베라파민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곡신도 제가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차적으로 얘네를 써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안 되면 조합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디곡신을 이제 각각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미오다로는 어디 쓰면 좋을까요? 아까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심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다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이쪽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미오다론을 쓸 수가 있는데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자심실 기능이 많이 심하게 떨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아미오다론은 2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혈력학적으로 이제 너무 불안정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아미오다론 말고도 기본적으로 긴급 심장 율동 전환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카디오 버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제로도 충분히 이제 심박수 조절이 안 됐을 때 그럼 2차적으로 또 뭘 쓸 수 있냐면요. 아예 이제 방실결절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심박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이제 베타블로커나 CCB가 일단은 디곡신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작용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거, 작용이 빠르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교감 신경이 흥분됐을 때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곡신 같은 경우는 부작용 좀 무시 못하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일단은 베타블로커나 CCB가 우선적으로 순위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베타블로커가 1차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